제가 환단고기를 연구하면서 이제 운초 계연수 선생의 그 생애 사상 업적이라는 그 논문을 썼어요.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운초 선생은 1864년 갑자년인데요. 평안북도 이제 선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우리 그 환국과 배달국, 단군조선의 그 고서를 널리 수집하고 신교 철학서를 널리 수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898년에 태백 진운이라는 신교 철학서와 이 단군세기를 간행을 하셨고 1899년에 참전개경 태백일사 천부경 요회를 또 간행을 했고요. 이제 1911년에 유명한 이 환단고기를 간행을 하셨습니다. 정신철학 통편 제일 앞부분에 그 천부경을 싣고 있는데요. 이 경문이 작년 정사년, 여기선 1917년인데요. 네, 비로소 한국의 서쪽 영변 백산에서 출현하였다. 백산에서 약초를 캐는 도인 계연수라는 분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석벽에서 이 글자를 발견하고 뭐 탁본을 떴다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철학 통편에 천부경의 전수자로서 이제 계연수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환단고기를 그 위서로 매도하기 위해서 아주 그 강단사 학계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지 않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울분이 솟구칩니다. 혹시 이제 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계시 중에 이제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그 계봉우 선생,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독립운동도 했고 역사학자로도 이름을 날렸다라고 하던데 그 계봉우 선생도 족보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려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계연 선생이 실려 있지 않는 것도 혹시나 이제 어떤 독립운동하고 관련된 뭐 그래서 이제 가난해서 아니면 떠나서 오래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약간 이제 그런 옛날에 피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뺐을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실부모에서 일찍 고향을 떠났고 떠났고요. 예. 그리고는 주위에 아마 가까운 친척들도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독립운동에 매진하면서 고향을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족보에 실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도 이제 뭐 족보를 만들 때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죠. 없으면 뭐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죠. 아무래도 이제 뭐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계속 좀 발굴이 돼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뚜렷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계연수 선생님의 자가 그 어질린자에 뭐 벼슬 경자 뭐 이렇게 쓰고 있고 호가 구름 문자에 나무꾼 초자 운초 선생님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뭐 깊은 뜻이 좀 들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 자를 지을 때는 이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갈량, 그 제갈량의 양자가 그 밝을 양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갈량의 그 자가 공명이잖아요. 그 이제 공자 공자인데 그게 매우 공자입니다. 그 공명은 매우 밝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 부연 설명하는 게 이제 자가 되는데 연수라는 것이 이제 수명을 늘린다, 뭐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논어 6편의 그 옹야편을 보면은 이제 공자가 인자는 수다,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그래서 그 오래 사는 거하고 어질인 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썼다고 생각이 들고 뭐 경이라는 것은 경대부 사 이렇게 그 옛날에 어떤 높은 벼슬을 일컫던 것이기 때문에 인경이라 쓴 것 같고요. 이제 운초라는 것은 구름문자의 그 나무꾼 초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립 선생이 이제 백운산에서 나무하는 나무꾼. 저는 백운산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천 지도를 갖다 놓고 전부 찾았는데 백운산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환단고기에 소도경전 본운을 보면은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을파소가 백운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천서를 얻었는데 이제 그것이 참전개경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리 선생은 이 백운산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의 천마산이다. 천마산. 예. 그러니까 sak주와 의주와 구성군 그 3개의 군이 만나는 곳에 천마산이 있는데 하늘 천자에 어루만질 마자 그것이 바로 천마산이고 그래서 운초는 집을 떠난 뒤에 그 백운산에서 이제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를 운초라고 이제 호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운초 선생이 1899년에 천부경 요해라는 그 천부경에 주석을 달고 발문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발문에 뭐라고 쓰냐면은 세수하고 절하고 천마산 아래의 운초 서소에서 내가 이 발문을 쓰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천마산이 이 백운산이고 그 백운산에 운자를 따가지고 운초라고 호를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백운산의 나무꾼, 네. 천마산을 이제 돌아다닌다. 뭐 그런 그 뜻에서 아마 그 운초 선생님의 미래가 거의 뭐 보이는 듯합니다. 당시 어떤 뭐 생활상이라든가 뭐 아무래도 나무꾼이라는 생활상도 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그 천마산이라면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과도 이제 뭐 상당히 좀 관련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이러한 그 평범한 나무꾼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환단고기를 편찬하는 사실 위대한 선각자로 이제 그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극적인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한 계기가 있나요? 그거야 뭐 해학 이기 선생과의 예. 만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운초는 1897년 정유년에 해학 이기 선생을 만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유리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뭐 그때 만났다는 뭐 정확한 기록 같은 건 없지만 대충 아마 그때쯤 그러니까 운초가 34살 때인데요. 34살 때에 그 해학 이기 선생을 이제 만나가지고 해학 이기 선생으로부터 해학 이기 선생은 그 고성희 씨고 고성희 씨는 잘 알다시피 그 행촌 이암으로부터 아주 우리나라 그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 시대의 그 역사를 전한 그러한 그 명문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태백 진운과 태백 일사를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학 이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 나무꾼 운초는 전격적으로 그 민족 운동가로 변모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해학 이기 선생은 이제 그 전라북도 만경 예, 출신이죠. 그래요. 그 어떤 그 아까 1897년의 만남, 그 어떤 만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거는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그 저도 뭐 굉장히 궁금한데 예. 전혀 없고요. 예. 내용은 없고 아마 그 운초 선생도 우리의 그 환단의 역사를 연구를 했고 해학 이기 선생도 그 분야를 연구를 했고 또 자기 집안에 그러한 그 환단의 고서가 전해 내려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심전심으로 예. 인연으로 그 두 분이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진짜 우리 한국 그 역사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조금 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그 아무래도 이제 해학 이기 선생으로부터 그 태백 진운과 태백 일사를 전해받고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그 간행하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기 선생이 그 뭐 이암 예. 이맥 선생이 같은 집안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이기 선생이라는 분은 그 고성희 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848년 무신생인데 운초 선생보다 16살이 위입니다. 그런데 이 해학 이기 선생은 정말 그 행동하는 애국자였어요. 해학 이기 선생은 그 1894년 갑오동학 혁명이 일어나자 이 전봉준을 찾아갑니다. 전봉준을 찾아가서 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격해서 임금 주위에 있는 모든 이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혁신합시다.
그러니까 뭐 전봉준 장군도 거기에 그 호응을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당신이 남원에 가서 김계남 장군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함께 진격을 하도록 하자. 그런데 가니까 김계남 장군은 운초하고 면담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학 이기 선생을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은 구례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오히려 그 동학군을 방어하는 이 민병을 모집해가지고 또 그들과 이제 싸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1905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에서 그 포스머스 그 회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 조선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거길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방해하죠. 여권도 안 내주고. 그러자 그 홍암 나철 오기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도 상소를 올리고 이등방문에게도 뭐 글을 써서 올리고 해서 그 조선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해 1905년 12월 달에 귀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06년에는 대한 자강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 계몽 운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1907년에는 을사 오적신을 그 암살을 하겠다고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2월 달에 저격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진도로 귀양을 7년형을 언도받고 귀양을 갔는데 근데 그렇게 사면이 돼가지고 이제 그해 12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9년에 점점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그 통분을 금치를 못해가지고 그 1909년 7월 13일 서울의 그 여관방에서 단식을 하고 자결을 합니다. 정말 애국지사죠. 우리 그 역사였던 그 격동기의 매 순간마다 사실은 뭐 같이 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1894년에 이제 그 동학혁명. 어떻게 본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은 당시에 이제 그 김계남 장군과의 면담을 통해서 만약에 김계남 장군과 전봉준 장군이 합쳤더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를 것 같고 또 이제 뭐 을사오적을 처단한다든가 뭐 그런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 비분강개한 모습이 이제 그 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현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기 선생님은 이제 인생의 대선배이고 그 스승이었는데 1909년 아까 뭐 갑작스럽게 이제 그 자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해학 이기 선생이 이제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운초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도 불가이 망국이 패요 국필 이 유도이 흥하나니 유군면지어다. 도는 나라가 망한다고 폐기할 수가 없고 나라는 반드시 이 도를 통해 흥하게 되나니 오직 그대는 이제 힘쓸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려주시고는 7월 13일 서울의 그 여관방에서 단식을 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운초 계현수 선생은 해학 이기 선생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만장을 짓습니다. 그걸 조금 한번 말씀드리면은 몽전 양영 7월천에 추공일학 백운선이로다. 일부 벽파 진민기하고 삼육 전제 회국권이로다. 고심은 미협 참여후요 절식은 최애 설치전 이로다. 도대의 난용 금세계 하니 후승은 배절 부상견 이로다.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음식 받는 꿈을 꾸고 돌아가셨듯이 스승님께서 떠나신 7월의 하늘 가을 허공에 해학 스승님 신선되어 흰구름 타고 가셨네.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 도끼 한번 휘둘러 백성의 기운 진작시키고
단학회 삼강령으로 인재를 길러 국권을 회복하려 하셨도다. 애태우는 마음은 간적들을 처단한 후라도 쾌하지 않았을 것이요. 곡기를 끄는 것은 치욕을 씻기 전이라 가장 애석하도다. 도가 너무 커서 지금 세상에 용납되기 어려우니 후학들은 갑절로 양 어깨에 국권 회복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해서 아마 자신이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다짐 같은 것이 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제 스승이 어떤 스승을 위해서 이제 제자였던 계연수 선생이 이제 쓴 만장과 시. 예. 이 속에는 한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가 뭐 비분간개한 모습 예.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 계연수 그 선생님의 삶도 예. 역시 이제 그 스승과 궤적을 좀 같이 했다. 이제 그런 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이 1909년에 돌아가신 뒤에 1911년에 그 요령성 관전현 홍성납자구에서 이제 환단고기를 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12년에는 그 성능비문 징실고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4년에는 그 12명의 동지들과 더불어 그 천마산 성인당에 모여가지고 천제를 올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몸바칠 것을 혈맹을 합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그 단학회의 본부를 만주 관전현 홍성납자로 옮기고 단학회관을 짓고 배달의숙을 설치하고 이 단학 회보를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에는 대고산 항일 시위에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이해 3월 16일에 그 석주 이상용, 홍범도, 여운영, 신채호 등 모두 28명과 함께 서명하여 이 조선인 이제 10보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4월 달에는 이상용의 마카에 나아가서 그 서로 군정서에서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시게 됩니다. 예. 그 만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의 설명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이게 단학회를 이제 뭐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단학회가 어떤 건지 잠깐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단학회는 이제 원래 그 홍암 나철 선생과 해학 이기 선생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은 이 전라도 분이시고 일본에도 같이 갔었고 또 을사오적신도 함께 처단하려고 했었고 뜻이 굉장히 투합했는데 세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역사의식입니다. 어떤 삼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와 신시 개천에 관한 거와 그 단군 기원에 관한 이런 문제가 서로 일치가 되질 않아가지고 1909년에 홍암 나철 선생은 대종교의 전신인 단군교를 창실하고요. 해학 이기 선생은 이제 단학회라는 것을 3월 16일에 그 단학회 3대 강령을 짓고 1909년 5월 달에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 그 고유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자결을 하자 운초 계연수가 단학회 2대 회장이 되어가지고 1914년에 그 12명 동지들이 혈맹을 한 이후로 계속 서북지방에서 그 세를 넓혀가지고 뭐 기록에 의하면은 한 5만 명 정도까지 단학회 회원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 단학회 회원들이 전부 이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데 그 천마산을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단학 회원들이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죠. 예. 그 이기 선생이 그러면 이제 단학회 1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계연수 선생이 2대가 되는 되죠. 거네. 그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하나의 그 단학회로 이제 쭉 연결이 이제 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현수 선생은 이제 1911년에 환단고기를 뭐 편찬을 네.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서로군정서 네. 뭐 얘도 이제 그 뭐 참여를 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환단고기를 편찬해서 이제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보이는데, 아마 아무래도 그땐 이미 1910년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을 네. 당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당히 그 어렵고 네. 일제 탄압과 이게 감시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운초 계현수 선생은 아주 일본의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어가지고 결국 1920년 8월 15일에 그 일제의 그 앞잡이인 감영극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그 시신이 토막이 나가지고 이 압록강에 던져지게 되고 배달의숙과 초고 10여 종과 장서 3천여 권이 전부 그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 감영극이라는 인물은 이제 감연극, 길령자가 아니라 이 삼수변의 그 인자를 쓴 그 이제 뭐 그 연극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 일제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순사 감독으로 이 조선 역사를 고치하는 놈은 일본 제국 대동방 평화 정책을 방해하는 것이니 모두 빨리 잡아 없애야 한다 하여 이 밀정을 홍성납자로 보내어 가지고 운초 선생을 그 살해하였습니다. 예. 감영극 그리고 이제 1920년 8월 15일. 예. 이 뭐 감영극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악질 중에 악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미주 신문에 이제 뭐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미국에서 그 1908년에 장인환, 전명훈 등이 그 통감부의 외교 고문이며 친일파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권총으로 이제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 살고 있던 우리 교포들이 이 항일 애국 열기가 막 고조가 되면서 박용만, 이승만 등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7월에 그 1908년 7월에 콜로라도 그 덴버에서 개최된 애국 동지 대표 대회에서 미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애국 단체들을 규합을 해서 통합 단체를 결성을 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난 1909년 2월 달에 국민회라는 이제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되고요. 그 국민회의 기관지로 창간된 것이 이제 신한민보인데 그 신한민보 그 1920년 6월 29일자에 보면은 이런 감영극이 나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창기들은 이 미칠 창자에다 귀신 귀자인데 아주 그 악질적인 일본의 앞잡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창기들 아직은 집행유예 중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달고서 창성군은 그 삭주군 동쪽에 있는 군이 창성군인데 창성군은 골은 비록 적으나 이 창기들은 심이 많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악독한 자는 감영극, 이기용, 박만수 등인데 이 자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은 집행유예 중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날뛰던 그 감영극을 첫 번째로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920년 8월 15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920년은 우리가 그 봉오동 전투 청사리 대첩을 이제 우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은 그 직전부터 이제 일본군은 뭐 거의 그 한인촌들을 뭐 초토화 작전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싹 쓰는데 아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계현수 선생도 아마 그 무렵에 이제 그 뭐 처참하게 아마 그 당했던 것 희생된 것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이유립 선생이 이제 개입이
요 상황에 이제 그 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보고 예. 있었고 그 이유립 선생의 이제 그 부친께서 계연수 선생을 기리는 만사를 뭐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1920년이라면 이유립 선생은 14살이거든요. 14살요. 14살 때 운초 계연 선생이 사지가 절단되어 가지고 그 시신이 이제 그 압록강에 이제 뿌려지는 것을 이유립 선생은 목격을 했어요. 그 이유립 선생의 이제 아버지가 단해 이관집이라는 분이에요. 그 단해 이관집은 운초 선생보다 2살이 아래입니다. 2살이 아래인데 아주 이 단해 이관집은 참 그 무명의 운초 계연수를 스승님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립의 아버지인 단해 이관집이 그 다음과 같은 그 만사를 지어가지고 운초를 애도하였어요. 이융 경고 도관천하야 천부지묘 달어연이로다. 양영공은 가풍천리요 전교호는 능월 만천이로다. 문계기무 호응지요 항일복수 열사권이로다. 독수심상 고비석에 흉해 한무 운거선이로다. 이치는 경전을 통하고 도는 하늘을 꿰뚫어 하늘에 부합하는 지극한 오묘함은 만물이 움직이는 이치를 통달했도다. 영재를 기른 공덕은 온 천하에 드날리고 민족의 가르침을 전한 정신은 온 세상에 각인되었도다. 다구는 소리 듣고 일어나 춤을 추니 영웅 호걸의 심지요 일제의 한거에 원수를 갚으니 열사의 주먹이로다. 스승님께서 강의하던 자리에서 홀로 심상을 행하니 가슴속 바다에 움직이지 않는 큰 배가 되어 한으로 남아있도다. 이렇게 이유립의 아버지 단해 이관집은 운초를 애도하는 만사를 지었습니다. 예, 참으로 이제 안타깝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운초 계연수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수많은 업적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어떤 뭐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존의 강단 사학계로부터 매도당하는 아마 그런 실상인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신원이 회복되기를 이제 바래 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운초 계연수 선생에 대해서 뭐 이제 큰 대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한민족의 역사 정신을 세우고 참 역사를 밝히고자 했던 선생님의 희생 정신과 혈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운초 계연수 선생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계연수 선생은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민족 9,000년 역사에 이제 국통을 확립한 분이다. 그래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 때 그러한 그 환단의 고서를 수집을 해가지고 환단고기를 펼쳐내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그 역사 연구가이고요. 이제 둘째로는 신교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우리의 그 신교 철학을 회복한 그런 신교 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독립운동가예요. 단학회 2대 회장을 맡아가지고 그 단학회의 모든 회원들을 그 독립운동에 헌신하도록 인도했고, 또 본인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해학 이기 선생을 만난 것이 이제 1897년 정유년이고요. 그때 이제 해학 이기 선생님으로부터 그
태백진운이라는 신교 철학서와 태백일사를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1898년 무술년에 단군세기와 태백진운을 먼저 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단군세기를 간행한 것은 그 단군 2000년, 단군조선 2000년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그러한 아마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백진운이라는 것이 지금 서양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신교 철학이 거의 민멸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교 철학서인 이 태백진운을 먼저 간행을 했던 것 같아요.